성기를 만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양육자님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아이한테 자꾸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이한테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양육자가 아이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너무 사랑해서 그래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양육자가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되게 싫어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양육자님들도 계세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이가 그냥 싫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싫다고 하든 부끄러운데 싫다고 하든 아니면 진짜 싫어서 싫다고 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싫다라고 표현했으면은 그 말 그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존중의 제스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스킨십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에는 좀 민감하게 재빠르게 반응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킨십이든 사랑이든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죠. 언제까지 계속해서 스킨십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아이로 키우실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즉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그리고 편안한 사람에게 마음껏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경계를 설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경계도 존중할 수 있고 또 자신의 경계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침범을 당했거나 불쾌한 일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서운하더라도 어머 벌써 우리 애가 저만큼 컸다니 너무 슬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야 멋있게 자라고 있구나 지지해줘야겠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양육 태도입니다. 성기를 만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양육자님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유아기 때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유아기 때 아이가 성기를 만진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이가 뭐가 불편한 게 있는지 확인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가 불편한 게 있나? 팬티가 불편한가? 재질이 불편한가? 아니면 뭔가 염증이 생겼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이가 왜 만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자꾸 아이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이가 정말 위험하게 성기를 만지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아이한테 자꾸 하지 말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이한테는 조금 이제 안 좋은 방향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냥 가끔씩 성기를 만진다 하면 유아기 아이라면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만지고 점점 더 심해진다 하면 심리정서적으로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혹시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게 있는지 좀 확인도 해보시고 좀 알아가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계 존중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아세요. 인식도 많이 변했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옛날 방식으로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예쁘니까 또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안거나 뽀뽀하거나 아니면 일로 와봐라 뭘 해주면 용돈 줄게 뭐 이런 것도 하시거든요. 경계 존중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되게 불편한데 어른이니까 얘기도 못하겠고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세요. 아이가 불편하다고 한다면 어려우시더라도 개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싫다고 하는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대신 이야기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도 누군가 내 경계를 침범했거나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부모님한테 얘기하기가 너무 좀 어려워요. 장인 장모님한테 얘기하는 거 제가 또 사위 입장에서 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넘긴다면 아이들은 내가 싫어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책에 이렇게 쪽지 써가지고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책을 선물해 주시는 것도 저는 되게 센스 있는 개입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걸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막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정말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천천히 알려주시면 우리 또 어르신들도 그렇구나,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아기 때부터 좀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아기 때는 이제 남녀가 다르다는 거를 알게 되고 어른과 아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면 모든 걸 깨닫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탐색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순수한 호기심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친구의 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들끼리 의도치 않게 좀 스킨십이라던가 아니면은 호기심 때문에 친구와 함께 몸을 보여주기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때부터는 좀 유아기 때부터는 분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늦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양보해서 그래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분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요즘에 연애를 또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이 연애를 하게 되면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도 되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하실 텐데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이것도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뭐가 된다 안 된다 라기보다는 아이한테 계속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면은 친구가 많이 당황하거나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땐 어떨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하고 아이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러면 이거는 좀 그렇네? 그럼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가족들끼리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양보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양육자님들도 아이들 화장실에 있을 때 벌컥벌컥 문 열고 들어가거나 온 가족이 함께 자거나 막 아이 씻기는 김에 나도 옷 벗고 들어가서 씻어야지 이러면서 목욕을 같이 한다던가 아니면 샤워하고 나왔을 때 옷을 벗고 나온다거나, 아이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